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어쩌면 평생 가슴에 묻어둘 뻔했던 이야기입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아침마다 눈을 뜨면 현실이 아니길 바랐던 그 끔찍한 기억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딸을 잃었는지, 그 후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서 헤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는지를요.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민수와 15살 아들 진구, 7살 딸 진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3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웃음이 넘쳤습니다. 우리 가족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에 가서 돗자리를 펴고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진이는 유난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엄마 얼굴 그려줄게요 하며 크레파스를 들고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삐뚤빼뚤했지만 저는 그 그림이 세상에서 제일 예뻤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두고 매일 아침 보며 웃었습니다. 진이는 언젠가 큰 화가가 되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커서 엄마 초상화 그려줄 거야. 정말 예쁘게 그려줄 거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 안 가득 울렸습니다. 진이가 졸라댔습니다. 문구점에 가서 새 색연필을 사고 싶다고요. 내일 학교에서 미술 시간이 있는데 색연필이 꼭 필요하다고요. 저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진이는 계속 보챘습니다. 오빠한테 우산 받쳐달라고 하면 된다고. 자기는 꼭 오늘 사야 한다고요. 새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고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 전체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진구야, 동생 데리고 다녀와라. 그냥 그렇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피곤했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빨래를 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서 진이를 데리고 나가기 싫었습니다. 그저 편하게 집에 있고 싶었습니다. 설마 그 편함을 위한 선택이 평생의 후회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재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진구가 온몸이 젖은 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우산도 없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이가요. 말을 잇지 못하고 떨기만 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들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구의 어깨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진이가 왜, 진이가 어떻게 됐어? 빨리 말해봐. 진구는 고개를 흔들며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우산도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슬리퍼가 벗겨져
맨발로 뛰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진이에게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문구점 앞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고 누군가 전화를 하고 누군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빨간 불빛이 빗속에서 번쩍였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비켜주세요. 제 딸이에요. 제 딸 좀 보여주세요.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노란 우산이 부러진 채 옆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새로 산 노란색 연필 세트가 도로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색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이 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진이의 꿈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구급대원이 말렸지만 뿌리쳤습니다. 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진이야, 진이야. 엄마야. 정신 차려. 눈 떠봐. 하지만 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개가 축 늘어졌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저는 미친 듯이 진이를 흔들었습니다. 제발, 제발 일어나.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미안해. 제발. 하지만 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간 지 10분도 안 돼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현장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뇌에 치명적인 손상이 있었습니다.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의사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트럭 운전사도 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비 때문에 브레이크가 미끄러졌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미웠습니다. 운명이 미웠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제일 미웠습니다. 진이는 그냥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7살의 나이예요. 아직 곱셈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전거도 제대로 타지 못했습니다. 책도 겨우 한글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꿈도 많았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다고,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케이크 가게 주인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꿈들이 모두 색연필처럼 빗물에 녹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서 친구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이성을 잃었습니다. 내가 왜 동생을 제대로 안 봤어? 내가 같이 갔으면서 왜 진이를 지키지 못했어? 오빠가 뭐 하는 거야? 동생 하나 제대로 못 챙기면서 오빠가 무슨 오빠야? 미친 듯이 아들을 탓했습니다. 진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 자신이 너무 미워서 그 죄책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아들에게 떠넘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날 내뱉은 말이 아들의 영혼까지 죽이게 될 거라는 걸요.
장례식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빈소에 놓인 진이의 영정 사진 속에서 진이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소풍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숲속에서 손을 흔들며 웃던 진이. 앞니가 빠진 자리가 귀엽게 보였습니다. 그 웃음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다녀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누가 왔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저 하얀 국화꽃 냄새와 향 냄새만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는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남편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장례 후에는 아예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사에 다녀와서는 방에 들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 앞에 밥상을 놓아두면 한참 후에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끔 밤중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우는 소리는 정말 슬펐습니다. 저도 함께 울고 싶었지만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슬픔을 감당하기 벅차서 남편을 위로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진구는 더 심각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부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도 저녁에 돌아와 숙제를 하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충격 때문이겠거니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진구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진구가 수업 시간에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고요.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고 혼자만 있는다고요. 쉬는 시간에도 혼자 창밖만 바라본다고요. 집에서는 휴대폰 메시지로만 의사소통했습니다. 밥 먹었어요. 숙제 다 했어요. 먼저 잘게요. 짧고 건조한 문장들 뿐이었습니다.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계처럼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저는 진구에게 말을 걸어보려 애썼습니다. 진구야, 오늘 학교는 어땠니? 친구들은 만났니? 밥은 맛있게 먹었니? 하지만 진구는 고갯짓으로만 대답했습니다. 네, 아니요를 고개로만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진구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진구야, 엄마가 그때 너무 심한 말을 했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 아니야. 진이 일은 누구 잘못도 아니야. 그냥 불행한 사고였어. 하지만 진구는 고개만 끄덕이거나 손을 흔들 뿐이었습니다. 제 말이 진구에게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닿기는 하지만 진구의 마음속 어디에선가 막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도 가봤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억지로 말을 시키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급하게 대하면 오히려 더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곁에서 지켜봐 주라고,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 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한 달, 1년, 10년. 제 아들이 평생 말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밤마다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일 견디기 힘든 건 진이의 방이었습니다. 진이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크레파스와 색연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사려던 새 색연필은 경찰에서 돌려받았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지만 차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인형들, 그림책들, 옷가지들. 침대 위에는 진이가 제일 좋아하던 토끼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진이는 그 인형을 토순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밤 토순이를 안고 잤습니다. 이제 그 인형은 주인 없이 침대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차마 그 방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문 앞을 지나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문을 열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진이의 냄새를 맡고 싶었습니다. 진이의 옷을 만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으면 손이 떨렸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진이가 정말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구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진구가 진의 사진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진구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함께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구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구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요. 제가 진구의 마음에 깊은 칼자국을 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진구에게 사과했습니다. 진구야, 엄마가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 동생 맡긴 게 잘못이었어. 엄마가 직접 데리고 갔어야 했어. 엄마가 게을러서 피곤하다고. 그래서 내가 동생을 잃은 거야. 엄마가 진짜 미안해. 하지만 말은 닿지 않았습니다. 진구는 여전히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과하고 달랠 텐데. 하지만 진구는 그저 조용히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을 뿐이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진구가 밤마다 외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쯤 진구 방에 따뜻한 우유를 갖다 주려 갔는데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집 안을 찾아봤지만 진구는 없었습니다. 화장실에도 거실에도 부엌에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진구가 가출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요? 1시간쯤 지나서 진구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구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옷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디 갔었어? 엄마가 걱정했잖아. 진구는 죄송해요. 라고만 답장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진구 방문을 지켜봤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2~3번씩 진구는 밤에 나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갔습니다. 돌아올 때면 늘 젖어 있었습니다. 옷에서 빗물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도 읽기만 하고 답이 없었습니다. 혹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라는 짧은 답만 왔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진구가 무슨 위험한 짓을 하는 건 아닐까요? 혹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진이를 따라가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남편 민수와 상의했습니다. 민수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버려 두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구의 눈빛이 점점 더 공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조는 일도 잦아졌다고 선생님이 전화하셨습니다. 진이를 잃은 다음에 진구마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진구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요. 다음 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예상대로 진구는 10시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후드 점퍼를 입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저도 우산을 들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남편에게는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진구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멀찌감치서 따라갔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진구는 골목길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빗속에서 혼자 서 있는 진구의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진구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저도 급히 같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뒤쪽에 앉았습니다. 다행히 진구는 쟤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지나 재래시장 쪽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진구는 시장 입구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몇 정거장 뒤에 내려서 뒤따라갔습니다. 이 늦은 밤의 시장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게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철제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구는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익숙한 듯 길을 찾아갔습니다. 여러 번 와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작은 포장마차 앞에서 멈췄습니다. 붕어빵을 파는 트럭이었습니다. 낡은 트럭에 형광등 하나가 달랑 켜져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붕어빵 틀 앞에 서서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에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등이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진구는 트럭 앞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진구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하는 입 모양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갓 구운 붕어빵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진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붕어빵을 받아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진구 옆에 앉아서 무언가 말을 건넸습니다. 진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은 열지 않았지만 고개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진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의 손길에 몸을 맡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멀찌감치서 지켜봤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진구가 할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안전한 곳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진구에게 또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진구는 받아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진구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에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진구가 지나간 후 저는 붕어빵 트럭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를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진구를 위로해준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우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어머니였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믿었던 제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놀란 듯 일어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포장 천막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 계세요? 어머니는 돌아가신 거 아니었나요? 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나는 죽지 않았어. 그냥 떠난 거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 어머니도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빠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장례식에도 갔습니다. 영정사진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제 앞에 살아서 서 계십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너무 외로웠어. 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갔어.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그리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 가남이었어. 오빠는 내가 차라리 죽은 걸로 하자고 했어. 장례식도 미리 치르자고 했지. 그래야 너희들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동의했어.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단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짜 장례식이라니요. 제가 그날 흘린 눈물은 뭐였나요? 어머니 묘소에 가서 절하고 꽃 바친 게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머니가 왜 지금 여기 계시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왜 여기 계세요? 병원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요양원에 있다가 죽을 순 없더구나. 마지막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싶었어. 그래서 도망쳐 나왔지.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 시장에 정착했어.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어. 그게 행복했어. 그러다가 한 달 전쯤 진구를 만났어.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 그냥 비 맞은 아이가 여기 앉아서 울고 있길래 붕어빵을 줬지. 그런데 자꾸 오는 거야. 비만 오면 찾아와서 여기 앉아 있었어. 어느 날 물어봤어. 왜 이렇게 슬퍼 보이냐고. 그랬더니 진구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어. 진이 사진이었어. 그리고 적더구나. 제 동생이에요. 제가 지키지 못해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때 알았어. 이 아이가 내 외손자라는 걸. 그리고 내 외손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 하지만 진구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그냥 할머니인 척 위로만 해줬지.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진이가 죽었는데 왜 장례식에 오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장례식에 갈 순 없잖니. 너희한테 혼란만 줄 것 같았어. 게다가 나도 이제 얼마 못 살아. 병이 많이 진행됐어. 석 달에서 6개월이라고 했어. 마지막 시간이 남아 진구 곁에서 위로해주고 싶었어. 그 아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날 밤 저는 진구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진구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구야, 엄마가 다 알았어. 내가 왜 여기 오는지, 이 할머니가 누구신지. 진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진구야,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내가 왜 밤마다 여기 왔는지, 할머니한테는 뭐라고 했는지. 오랜 침묵 끝에 진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듣는 진구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매일 그 횡단보도에 갔어요. 진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진이가 쓰러진 그 자리요. 거기 가서 울었어요. 빌었어요. 제발 진이를 돌려달라고. 제가 대신 죽을 테니까 진이만 살려달라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어요. 그때 진이가 보였어요. 진이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오빠, 같이 가자고. 저는 무심코 차도로 발을 내디뎠어요. 그때 누군가 저를 잡아당겼어요. 뒤돌아보니 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돼, 너는 살아야 해. 그날 밤 할머니는 저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따뜻한 붕어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내가 죽는다고 동생이 돌아오는 게 아니야. 동생은 내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어요. 할머니는 제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어요. 진이가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꾸 여기 오게 됐어요. 할머니한테 오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는 진구를 꼭 껴안았습니다. 진구도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셋이서 한 덩어리가 되어 울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밤 어머니의 트럭에 갔습니다. 진구와 함께 갔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붕어빵을 구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 아버지와의 추억, 오빠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 어머니는 또 진이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진이가 얼마나 예쁜 아이였는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이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행복할 거야. 너희들은 여기서 행복해야 해. 그게 진이가 바라는 거야.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져 갔습니다. 기침도 잦아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여기서 장사하다가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진구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연아, 진구야, 엄마가 이제 곧 할 것 같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아직 괜찮으세요? 저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엄마도 알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너희한테 부탁이 있어. 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연아, 너는 자책하지 마. 진이를 잃은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그냥 불행한 사고였어. 누구도 탓할 수 없어. 진구도 마찬가지야. 진구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내가 동생을 지키지 못한 게 아니야. 자책만으로는 아무도 구하지 못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해. 진이를 위해서라도 너희는 행복해야 해. 그게 진이가 바라는 거야. 진이는 너희가 슬퍼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서로를 용서해. 정연아, 너는 진구를 용서해. 진구야, 너도 엄마를 용서해. 용서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미움을 안고 살면 평생 고통스러워. 저는 진구를 바라봤습니다. 진구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말했습니다. 미안해. 용서해줘. 그리고 다시 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원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고맙구나. 엄마는 이제 마음 편히 갈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왜 저희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진짜 죽은 걸로 하고 계셨잖아요. 어머니는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사실은 나도 몰랐어. 그냥 이끌리듯 여기 왔어. 진구를 처음 봤을 때 가슴이 철렁했지. 이 아이가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 그래서 지켜보게 됐어. 어쩌면 진이가 나를 보낸 건지도 몰라. 오빠를 지켜달라고. 너를 위로해달라고. 나는 그렇게 믿어. 우리 진이가 천사가 되어서 우리를 돕고 있다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니요. 그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 민수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신 것, 진구가 밤마다 어디 갔는지, 진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민수는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어머니의 트럭에 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보더니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진구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너희는 모두 최선을 다했어. 우리는 그날부터 매일 저녁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치유했습니다. 함께 무언가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진구도 점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디씩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아빠, 고맙습니다. 짧은 말들이었지만 제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어느 날 진구가 저에게 편지를 줬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그날 제가 진이를 제대로 안 봐서 미안해요. 엄마가 저를 믿고 맡겨주셨는데 제가 동생을 지키지 못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진이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요. 저도 진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진구야, 엄마가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닌데
엄마가 너를 탓했어. 엄마의 죄책감을 내게 떠넘겼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리고 엄마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우리 함께 행복해지자. 우리는 서로의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구나. 너희는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는 안심하고 갈 수 있겠어. 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혼자 걷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관에 누워 죽는 거야. 나는 마지막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살다가 가고 싶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신 집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거부하셨지만 결국 승낙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우리 집 작은 방에 모셨습니다. 지니가 쓰던 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니의 인형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만져보셨습니다. 지니가 이 인형들을 좋아했구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정연아, 곁에 앉아라. 저는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차갑고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연아, 엄마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넌 좋은 엄마야. 진이를 잃은 건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게 내가 나쁜 엄마라는 뜻은 아니야. 진구는 훌륭한 아이로 자랄 거야. 내가 잘 키울 거야. 민수도 좋은 남편이야. 너희는 다시 행복해질 거야. 진이도 그걸 바랄 거야.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죽은 척하고 떠났을 때도, 멀리서 지켜볼 때도 항상 너희를 생각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평생 감사했어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이렇게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진구를 지켜주셔서, 저희 가족을 다시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기도했습니다. 편안히 가시라고, 천국에서 진이를 만나시라고. 사흘 후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만난 것처럼요.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장례식이었습니다. 오빠도 왔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엄마를 죽은 걸로 한 것에 대해서요. 저는 오빠를 용서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우리는 어머니의 붕어빵 트럭으로 갔습니다. 트럭은 그대로 시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작은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진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구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진구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넌 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 넌 이미 누군가를 구했으니까. 바로 내 자신을 말이야. 살아남아줘서 고마워. 행복해져라. 그게 할머니의 소원이야. 진구는 쪽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트럭으로 붕어빵을 만들기로요.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따뜻한 붕어빵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기로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가족은 시장에 나갔습니다.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진구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붕어빵 굽는 냄새가 시장에 퍼지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중학생이 왔습니다.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진구는 그 아이에게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넌 소중한 사람이야. 꼭 행복해져야 해.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준 건 붕어빵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위로였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차례였습니다. 진구는 이제 학교에서도 말을 합니다. 친구들과도 어울립니다.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물론 가끔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진이를 그리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슬픔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민수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방에 틀어박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진이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진이가 얼마나 귀여웠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이제는 추억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진이의 방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진이의 물건들을 만질 수 있게 됐습니다. 진이를 떠나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 떠나보낸 게 아니라 가슴속에 품게 됐습니다. 진이는 이제 제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진이의 1주기입니다. 작년 이맘때 진이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 저희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나타나셨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가족은 문구점 앞 횡단보도로 갔습니다. 그곳에 작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우산 모양으로 만든 꽃다발이었습니다. 진이가 비 오는 날 좋아하던 노란 우산을 닮았습니다. 진구가 말했습니다. 진이야, 오늘은 비가 안 오네. 하늘이 맑아. 내가 있는 곳도 맑을 것 같아. 이제 우리는 괜찮아. 엄마도, 아빠도, 나도. 우리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넌 걱정하지 마. 저도 말했습니다. 진이야, 엄마가 미안해. 그날 너를 보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알아.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너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살아있다는 걸. 엄마는 너를 평생 사랑할 거야. 우리는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게 진이가 바라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바라시는 일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자책만으로는
아무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용서하세요. 자신을, 타인을, 세상을 용서하세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떠난 사람들도 그걸 바랄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요. 안녕히 계세요.